이제 저녁 8시 30분 퇴근 후 퀴즈 한판. 혼자 하지 마세요. 같이 해요. 매일 저녁 8시 30분 많은 참여 바랍니다. 투자스쿨 시간으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이제는 코스피 5천 시대가 열렸고 그 다음은 코스닥이 좀 더 올라야 되지 않을까요? 이에 걸맞게 오늘 시장도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재명 대통령이 이와 관련된 발언을 했다는 소식이 전해지게 되면서 이제 시선은 다시 한번 코스닥 시장으로 쏠리고 있는 구간인데요. 그렇다면 이 시간 이 투자 전략을 찾아보시면서 투자스쿨 시간에서 기회 만들어가 보시죠. 오늘 장 주제 만나보겠습니다. 보여주세요. 네, 앞으로 시장에서 돈의 방향성은 어느 쪽으로 흘러가게 될까요? 아마 많은 분들이 이 부분을 가장 궁금해하시지 않을까 싶은데요. 이렇게 대형주 장세에서 그렇다면 이제는 정말 중소형 종목들의 시대가 오는 것인지 아니면 계속해서 대형주가 이 나머지 종목들의 낙수 효과를 이끌어갈지 함께 오늘도 전략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 전에 최근에 있었던 이슈들 같이 보시죠. 네, 첫 번째 장입니다. 코스피 5,000포인트 시대가 어제 열렸습니다. 장중에 터치가 있었고요. 오늘도 장중 터치는 있었지만 약간 구경을 하고 내려오는 부분 속에서 4,990선대 후반대에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간의 코스피 역사 차트입니다. 1994년에 1,000포인트를 돌파를 했었고요. 그리고 2007년에 돼서야 2,000포인트까지 코스피는 천천히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이 다음에도 보시면요. 거의 비슷하게 걸렸죠. 한 12년에서 13년 정도가 1,000포인트 오르는데 걸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2021년에 3,000포인트를 돌파했었고 그리고 지난해 10월에 4,000포인트를 돌파하는 기염을 토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5,000포인트까지 가는 시간 굉장히 짧았습니다. 무려 3개월 만에 다시 한번 도달하게 되면서 어제장 역사적인 부분을 쓰기도 했었는데요. 이렇게 보시면 이 1994년 코스피 1,000포인트 시대가 열린 뒤에 4,000선까지 도달하는 데는 무려 31년이 필요했습니다. 그렇지만 1,000포인트가 올라가는 데는 3개월밖에 걸리지 않았다는 점 볼 수가 있겠는데요. 그렇다면 이상 급등이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 반도체 슈퍼사이클이라든지 인공지능 인프라 수요 때문에 펀더멘털을 기반으로 해서 비약적인 성장을 가져갔고요. 실제 삼성전자 그리고 SK하이닉스 계속해서 역대급 실적을 만들어내는 모습들이 보여집니다. 여기에 정책적인 부분도 도움이 됐습니다. 상법 개정이나 이 자사주 소각 의무와 같이 강력한 주주 환원 정책이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는 방향성을 잡게 됐었고 실제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 자체가 코스피 5천 시대를 열겠다 이 부분이었기 때문에 관련된 정책들이 뒷받침됐던 것도 시간을 단축하는 데 한몫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두 번째 장 보시죠. 지금 시장 내에서는 순환매 자체가 굉장히 빨라진다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지수가 최고점을 경신하고 있는 가운데 대형주 중심의 수급 쏠림 현상이 좀 강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대형주 내에서 여전히 순환매 장세가 이뤄지고 있다는 점이 포인트입니다. 네, 오르고 있는 섹터들 대표 종목들을 같이 차트를 통해서 볼 수가 있겠는데요. 먼저 삼성전자입니다. 이 남색깔 차트를 따라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여전히 좋은 실적 기대감을 갖고 있기도 하고요. 실적에 대비해서 봤을 때는 밸류에이션이 그렇게까지 높지 않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기 때문에 최근에 밀리면 다시 올라가고 신고가를 돌파하는 흐름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로 보시면 이 자동차나 로봇 관련 섹터들이 될 텐데요. 대표적으로는 현대차가 있겠죠. 현대차의 차트가 여기 보이는 노란 색깔 차트입니다. 이 반도체보다도 더 급격한 상승률을 최근에 가져가고 있었는데 이 자동차 종목이 아니고 이제는 로봇주로서의 밸류에이션을 재평가받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 아틀라스라는 로봇을 공개하게 되면서 CES 이후에 호평이 지속됐고 최근에 급등 랠리를 이어오는 가운데 이번 주에 특히나 가파른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2차 전지인데요. 대표적으로 삼성 SDI 하늘색 선 차트입니다. 이 로봇의 수혜주로서 새롭게 부각이 됐는데요. 2차 전지 역시나 로봇의 배터리에 쓸 수 있다. 이런 기대감들이 커지기도 했었고요. 이 주가가 또 여러 가지 악재 때문에 선반영돼서 미리 매를 맞은 바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고체 배터리 종목들 위주로 어제부터 급등세가 함께 관측되기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IT 섹터에서 오늘장 크게 오르고 있는 네이버인데요. 분홍 색깔 차트입니다. 이 5,000피 도달까지는 사실 네이버의 주가는 굉장히 소외되는 편이었죠. 그렇지만 오늘 다시 한번 카카오라든지 이런 종목들이 반등하는 그런 분위기를 가져가면서 대형주 내에서의 순환매 장세가 뚜렷하게 펼쳐지고 있습니다. 마지막 장 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코스피가 5,000포인트에 도달했기 때문에 다음은 코스닥이 되지 않을까. 특히나 오늘도 관련된 발언들이 있었기 때문에 조명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요. 네, 지금 보시면 대형주 장세가 이어질 수는 있겠습니다. 하지만 이 숨을 골랐을 때 기회를 코스닥에서 찾아볼 수 있다라는 분석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 코스닥 시장 자체가 차트를 보시더라도 코스피 대비 상대 강도가 2010년 이후 가장 낮은 수준까지 내려오고 있습니다. 지수 전반의 코스닥이 좋다기보다는 종목 장세가 되지 않을까 이런 분석들이 나오고 있고요. 이 정책적인 모험 자본 활성화에 대한 수혜라든지 계절적으로 연초에는 수급이 많이 돌아오기 때문에 코스닥 시장이 상대적으로 강세를 띠는 바도 있습니다. 여기에 추가적인 오늘의 모멘텀이죠. 이재명 대통령이 다음 목표로 디지털 자산을 활용해 코스닥 3,000포인트를 달성해야 된다라는 이야기가 흘러나옵니다. 그래서 오늘 STO 관련 종목들이 폭발적인 시세를 가져가고 있는데 이 증권가에서 예고를 했던 대로 지수 전반보다는 종목 장세를 위주로 해서 함께 코스닥 시장 또 급등하는 모습들이 함께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코스피도 5,000 시대에 도달을 했었고요. 그렇다면 다음 목표인 코스닥 3,000으로 옮겨가야 될지 아니면 또다시 5,000포인트에서 내에서의 순환매를 노려봐야 될지 자세하게 또 전략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오늘 레슨 함께 해보겠습니다. JNC 투자자문사의 소재민 대표입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제 시장이 어느 쪽으로 돈이 흘러가게 될지 상당히 궁금한데 1교시 투자 포인트 알려주세요. 자, 일단은 코스피 과열에 따른 코스피 코스닥 키맞춤 기대 뭐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이 약간 제가 항상 좀 아쉬운 포인트가 뭐냐면 뉴스 때문에 종목이 올라간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근데 뉴스 때문에 종목이 올라가는 게 아니라 올라갈 상황이 맞춰지면 그 뉴스에 종목이 반응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대부분 그런 경험 많지 않으신가요? 막 매매를 했는데 똑같은 뉴스인데 어떤 시장에선 되게 잘 움직이고 어떤 시장에선 잘 안 움직여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우리가 항상 시장의 상황에 맞춰서 뉴스가 등장을 해야 되는 거지 여러분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뉴스 때문에 종목이 등락을 보이지 않는다라는 점 이거 일단은 여러분들이 좀 기억해 놓고 시장을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은 지금 코스피 5,000 뭐 코스피 6,000 가냐? 7,000 가냐? 이게 중요할까요? 저는 사실 그게 중요하다라고 보고 있지 않거든요. 그렇다면 코스피 지수가 과열이라고 그러니까 고평가라고 생각하시나요? 라고 한다면 저는 코스피 지수가 고평가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하지만 과열이라고 생각하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일전에도 예를 좀 들어드렸지만 코스피 지수는 뭐 예를 들어 100층까지 올라가야 돼요. 100층까지 올라가야 되는데 그러면 우리가 건물을 100층까지 올릴 때 기둥을 세우고 뭐 콘크리트나 이런 거를 부어가면서 이렇게 건물을 단계적으로 올려야 되잖아요. 그렇기 위해서 중심이 되는 종목군들이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중심이 되는 뼈대가 생기고 그 밖으로 뭐 아스팔트 같은 콘크리트 이런 거 부어가지고 건물을 올리듯이 시장 지수도 그렇게 올라가야 견고한 상승입니다. 근데 최근의 증시를 보면은 여러분들 실제로 지금 요 며칠간은 그래도 상승 종목이 더 많으니까 드디어 내 종목도 좀 올라오는 것 같아 이런 느낌 들지만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러셨을걸요? 와 시장 지수 진짜 잘 올라가는데 내 건 안 움직이네. 와 이게 코스피 4,200선부터 한 4,800~900까지 삼성전자, 하이닉스, 현대차 뭐 이런 업종 대표 우량주들만 올라갔지 대부분의 종목들은 소외받았단 말이에요. 근데 이런 상황에서 뭐 코스피 6,000, 7,000 간다 한들 의미가 없는 거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될 건 그럼 이제 중소형주들 쪽으로 돈이 흘러갈 수 있는가? 코스피, 코스닥이 코스피 쪽이 일단은 과열 국면이라고 한다 하면 일단 중소형주 쪽으로 돈이 들어가기 위해서는 이 과열이 풀려야 될 거 아니에요. 이 과열이 풀리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있죠. 첫 번째는 그냥 투매가 나오면 돼요. 그냥 삼성전자, 현대차, 뭐 하이닉스 뭐 할 거 없이 그냥 전체적으로 시장이 우르르 쾅쾅 무너져서 우량주 쪽에 들어갔던 돈들이 다 빠져나오고 그 돈들이 나중에 중소형주나 다시 판을 새롭게 짜는 거죠. 이런 식으로 과열을 풀어낼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거고요. 두 번째는 횡보. 그러니까 약간 재미없어. 삼성전자, 현대차 계속 갈 줄 알고 살았더니 얘네 움직임도 별로 없고 맨날 그 자리에서 횡보하는 것 같아. 그냥 오르락 내리락 반복만 하지 재미없다. 이런 식으로 횡보 장세가 나왔을 때 과열 국면이 풀리게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사실 투자하는 입장에서 투매를 좋아하는 사람은 없겠죠. 이왕이면은 이 과열을 풀어내는 과정이 이왕이면 큰 충격 없이 자연스럽게 풀렸으면 좋겠다. 뭐 이런 기대를 하실 텐데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게 이 집중됐던 자금이 빠져나와서 다른 쪽으로 들어갈 매력적인 섹터가 존재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코스피 쪽이 최근에 과열이라고 한다면 코스피 쪽이 큰 투매 없이 이 과열을 풀어내기 위해서는 코스닥에 대한 매력도가 높아져야 돼요. 코스닥이 어필을 해야지 사람들이 코스피 쪽 자금을 팔아서 관망 자금으로 남는 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코스닥 쪽으로 흘러 들어갈 수 있는 거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는 중소형 종목이라던가 중소형 섹터들이 많이 포진해 있어요. 그래서 그쪽으로 코스닥 쪽의 매력이 올라가야 이제 그 자연스럽게 시장은 큰 투매 없이 중소형주나 섹터들의 순환매가 돌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런 돈의 흐름을 생각을 해봤을 때, 아, 그러면 진짜 중요한 건 지금 코스피가 5,000포인트 막 6,000포인트, 5,000포인트 지키고 6,000포인트 가는 게 아니라 코스닥이 어떤 식으로 매력 어필을 할 수 있을지를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자, 일단 첫 번째. 최근의 시장의 트렌드를 좀 보면은 뭐 간단하게 그냥 제가 지난주에 최근의 시장의 트렌드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교육을 해드렸을 때 요즘 시장의 트렌드는 상승 추세에 있던 종목군들이 상승 추세에서 상단을 돌파하면 이게 과열 국면으로 진입해서 엄청 강한 상승이 나온다라고 했죠. 삼성전자가 그 시작을 알렸고요. 또 여러분들이 좋아했던 현대차 있죠. 현대차 같은 경우도 이런 식으로 상승 추세를 안정적으로 만들다가 이 자리를 돌파하면서 시장의 매력을 어필했고 돈이 집중이 됐던 거예요. 이런 게 이제 과열인데, 그러면 코스닥 지수를 한번 보면 여러분들이 최근에 봤을 때 코스피는 엄청 잘 가는데 아, 코스닥은 바보 같아. 얘는 왜 이렇게 안 가? 생각했지만 제가 그때도 말했지만 코스피가 이상한 거지 코스닥은 매우 정상적인 상승 흐름을 이어가고 있는 중이에요. 이런 식으로 저점도 올리고 고점도 단계적으로 올려가고 있죠. 자, 그러면 아까 말한 것처럼 요즘 시장 트렌드를 생각한다라고 하면 코스닥 안에서 이 상승 추세선 상단을 돌파하는 상승이 나와야 그때부터 코스닥 쪽으로 자금이 확 집중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좀 관전 포인트로 봐야 될 게 코스닥 추세선 상단 자리가 985포인트거든요. 현재 지금 그 자리 위로 올라가고 있어요. 자, 코스닥의 메인 섹터다라고 하면 보통 일반적으로 시장 지수를 따라서 종목들이 움직인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시장이 좋으면 내 종목도 올라가네. 시장이 나쁘면 내 종목도 빠지네. 이게 일반적인데 우리나라 주식시장에는 이거를 거스를 수 있는 힘을 가진 섹터가 딱 세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로는 반도체. 이건 코스피의 메인 섹터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건 2차전지, 그리고 세 번째는 제약바이오. 2차전지와 제약바이오는 코스닥 지수의 메인 섹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얘네들은 시장이 빠지면 같이 빠지기도 하지만 시장이 막 얘네들 2차전지 혼자서 시장 지수를 끌어올릴 수도 있는 얘들이에요. 그러니까 되게 힘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코스닥 지수가 985포인트를 안착하고 그 위로 치고 올라가야 그다음부터 여러분들이 바래왔던 중소형 섹터의 순환매가 나올 가능성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코스닥 지수가 이 자리를 돌파하기 위해서는 무슨 힘이 필요하다? 2차 전지 그리고 제약바이오 이 두 가지 섹터의 힘이 필요한 겁니다. 자, 어제 여기까지 끌어올리는 데까지는 2차 전지가 힘을 내줬어요. 그런데 제약바이오가 약세였잖아요. 그러니까 얘네 둘이 같이 힘을 내줘야 의미가 있는 거거든요. 근데 최근 들어서 왜 이렇게 코스닥은 힘이 약했지? 제약바이오는 나쁘지 않았거든요. 그 이유는 2차 전지가 코스닥 지수의 발목을 잡았기 때문에 코스닥이 코스피를 따라갈 수 없었어요. 2차 전지만의 악재가 존재했으니까. 자, 그런데 지금 상황은 조금 다르죠. 최근에 제약바이오의 악재라고 부를 만한 요소는 사실 없어요. 기대감이 좀 줄었다 정도? 자, 그러면 제약바이오가 악재가 없는 상태에서 지금 2차 전지가 좀 힘을 내면서 올라오고 있죠. 그리고 오늘 가장 중요했던 포인트가 제약바이오가 오늘 힘을 내주면서 이 추세선 상단을 함께 공략해주는 게 중요했거든요. 근데 오늘 시장 보시면 아시겠지만 눌렸던 제약바이오에서도 기술적 반등이 나오고 있어요. 뭐 여러 가지 뉴스가 나오면서.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그냥 단순하게 와, 오늘 제약바이오 기술적 반등 나오네? 좋다. 2차 전지 올라가다 오늘 좀 눌리네. 근데 코스피 5천 넘었다. 그리고 오늘 상승 종목 많다. 이렇게 가볍게 생각할 게 아니라 이렇게 돈의 흐름, 시장이 앞으로 더 올라가기 위해서 어떤 조건들이 필요한지 이런 것들을 이해한 다음에 시장을 봐야 돼요. 그러면 지금 이 자리를 만약에 오늘 종가에 코스닥 지수가 985포인트를 안착을 하고 다음 주 월요일 날까지도 이 자리를 이탈하지 않고 추가 상승을 보여준다라고 한다면 그때부터는 이제부터는 코스피 쪽에서 코스닥 쪽으로 돈이 강하게 유입될 수 있겠다. 그러면 그때부터는 이제 삼성전자나 하이닉스, 현대차 얘네들은 잠깐 쉬어가는 장세가 나올 수 있어요. 얘네들이 폭락을 한다라는 게 아니라 그냥 적당히 횡보하면서 저 좀 쉴게요 하면서 과열을 풀어갈 거고 그 타이밍에 순환매로 안 올라갔던 중소형 섹터들이 움직일 가능성이 높은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걸 내가 이해하고 있으면 월요일날 시장을 딱 봤을 때 월요일날 985포인트 위로 지지받았고 2차전지 제약바이오 둘 다 양호한 것 같아. 그럼 이제부터는 대형주보다는 좀 중소형주 위주로 내가 포트를 구성을 해야 지금 시장에서 재미를 보겠다. 그러면 지금은 대형주가 아무래도 빠질 수밖에 없겠는걸? 그러면 나는 다음 시장을 생각하면서 대형주 빠질 때 좀 모아가려고 이런 식으로 투자 전략을 잡을 수가 있는 거예요. 대략적으로 이해가 가시나요? 그래서 중요한 건 오늘 종가 985포인트 위냐 아래냐.
만약에 980포인트도 지켜내지 못한다. 다음 주 월요일까지 봤는데 980포인트에서 내려갔어요. 그렇다는 소리는 코스닥 지수가 상승 추세선 상단을 돌파하지 못했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코스닥 지수는 다시 한 번 더 추세선 하단까지 조정이 나올 수 있겠죠. 그 자리는 대략적으로 940포인트 정도예요. 그럼 여기까지 눌리면 코스닥의 메인 섹터라고 불리는 2차전지, 제약바이오, 얘는 혼자 올라갈까요? 아니죠. 같이 빠지겠죠. 그러면 내가 지금 2차전지를 살까 말까 고민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도 지금 샀는데 월요일 날 뚫고 가면 훨씬 더 많이 갈 거예요, 2차전지. 근데 설령 밀린다라고 하더라도 930, 40포인트까지 밀렸다가 코스닥 다시 반등 나올 거거든요. 그럼 내가 지금 2차전지를 접근한다 하시면 지금 사고 만약에 밀릴 수도 있으니 밀리면 940포인트에서 더 사야겠다. 이런 식으로 전략을 잡고 들어가는 겁니다. 그냥 이미 공개된 뉴스 보고 막 들어가면은 물리기 십상이니까 이런 거 생각하시면서 여러분들이 매매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코스피 시장이 잘 올라왔지만 어쨌든 과열 구간에 들어가고 있다는 점을 보시면서 코스닥 시장 후에 자금이 이동하고 있는 그런 흐름들을 읽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985포인트, 이 자리가 또 상당히 중요하니까요. 이 부분을 돌파할지 혹은 그렇지 않을지에 따라서 매매 전략을 또 다르게 설정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교시 투자 포인트는 조금 간단하게 들어보겠습니다. 네, 일단 이교시 같은 경우는 그거였어요. 앞부분에 살짝 말했던 이슈보다는 움직일 수 있는 상황을 여러분들이 좀 집중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시장에서 여러분들이 수많은 뉴스들을 보면서 당장 눈에 보이는 이슈, 여전히 뭐 이 섹터에 좋은 뉴스들 많잖아 이러면서 들어가게 되면은 굉장히 시장의 상승에 뒤처지게 될 가능성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지금도 여전히 반도체, 뭐 삼성전자, 하이닉스, 현대차 나쁜 뉴스 있나요? 없어요. 다 좋은 뉴스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아까 말한 것처럼 코스닥이 움직일 상황이 되면 그렇게 좋은 뉴스가 있어도 삼성전자, 현대차, 하이닉스 얘네들이 잠깐 쉬어가거나 횡보하면서 약간 지지부진 흐름이 나올 수 있다라는 거. 그러니까 뉴스에 의존하기보다는 돈에 움직일 수 있는 상황을 생각하시는 게 좋고요. 이런 상황이라고 한다면 그것도 생각해봐도 좋겠죠. 최근에 화장품 관련주들 잘 움직이고 있는 것도 그냥 단순히 뭔가 미국의 수출이 늘어날 것 같아, 실적이 잘 나올 것 같아 이렇게 관점으로 볼 게 아니라 현재 미증시 같은 경우가 되게 위태로운 자리에 있어요. 아직 미증시는 방향성이 잡히지 않았습니다. 만약에 미증시가 조정 국면으로 들어간다라고 하면 조정 사유가 될 수 있는 건 지정학적 리스크라던가 경기 침체의 우려, 이 두 가지밖에 존재하지 않아요. 그럼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생긴다라고 했을 때는 시장은 당연히 당장 눈에 보이는 실적이 탄탄한 종목에 관심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국내 증시 같은 경우도 실적이 좋은 화장품 관련주들 쪽으로도 매수세가 들어가는 거예요. 혹시 모를 조정에 대비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그냥 단순히 뉴스로 그냥 화장품 실적 잘 나오는데 이게 아니라 왜 그쪽으로 돈이 들어가는지를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거 생각하시면서 아무래도 그냥 지금 당장 뉴스만 쫓기보다는 돈이 움직일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지는 게 중요한 거고, 아까 제가 앞부분 1교시에 남겨드렸던 내용이 거기랑 연결되니까 참고하셔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상황과 환경까지 고려한 투자가 상당히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1교시와 2교시 투자 포인트 함께해서 원포인트 레슨 정리해 주세요. 일단은 돈을 쫓아다니는 매매가 나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돈의 흐름을 내가 파악한다면 돈이 움직일 자리에 미리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같은 시장이 어떻게 보면은 많은 분들이 돈을 따라다니거든요. 그냥 지금 잘 올라가는 거 보이니까 지금이라도 따라잡아야 되나 이런 식으로 다급한 마음에 그냥 올라가는 종목 따라잡는 거 뭐 그것도 나쁘지 않아요. 따라잡았더니 더 많이 올라갈 수도 있겠죠. 근데 그런 방식의 투자를 반복하면 반복할수록 투자 기간이 길어지면 결국 손실을 보고 나오는 게 주식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내가 눈앞에 보이는 달콤한 걸 쫓기보다는 이 돈들이 다음에 어디로 이동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지금은 조금 바보 같더라도 내가 어떤 섹터를 준비하면 다음번에 수익을 볼 수 있지? 이렇게 좀 여유를 가지고 시장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먼저 흐름을 좀 선점하신다면 투자에도 더 큰 수익을 가져갈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다면 거기에 대한 힌트가 될 만한 전교석차 종목 만나보시죠. 4등과 5등 종목 확인해 보겠습니다. 보여주시죠. 네, 일단은 코스피 쪽에서 두 종목이네요. 한미약품 그리고 현대로템입니다. 투자 포인트 알려주세요. 자, 아까 제가 여러분들한테 만약에 그러니까 이게 주식이라는 게 여러분들은 한 가지 방향성만 많이 생각을 하시는데 어떻게 흘러갈지 사실 모르잖아요. 내일 당장 올라갈지, 저녁에 어떤 일이 발생할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될 건 다양한 경우의 수를 열어놓고 포트를 구성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의 반도체가 좋아. 그래서 전부 다 반도체로만 포트를 구성한다는 게 안 좋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경우의 수를 생각해보면 미증시가 여기서 방향성을 위로 잡을까 아래로 잡을까, 일단 두 가지가 있을 거고, 만약에 미증시가 떨어진다라고 하면 무슨 이유 때문에 떨어질지를 생각해 보는 거예요. 만약에 어떤 이유 때문에 떨어지지? 트럼프 대통령이 또 이상한 소리 하는 거 아니야? 지정학적 리스크 얘기 나온다던가, 아니면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 이런 걸로 미증시가 아래 방향성을 갈 수도 있겠구나. 그럼 그런 경우의 수 때 움직일 수 있는 종목은 국내 증시에 뭐가 있지? 라는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접근을 하는 거예요. 자,
일단 현대로템 같은 경우는 다들 아시겠지만 방산 실적 좋죠. 그리고 앞으로도 실적 수주잔고도 많다. 그러니까 얘는 되게 단단한 회사야. 단순히 이렇게 투자 포인트를 잡을 게 아니라 아까 말한 움직일 수 있는 상황이 중요하다라고 했죠. 현대로템은 어떤 상황에서 움직이냐면 지정학적 리스크가 커진 상황, 그리고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존재를 해서 실적에 대한 관심이 커졌을 때, 즉 시장이 힘이 빠지고 시장이 눌릴 때, 혹은 시장에 대한 걱정이 많을 때 더 주목받아요. 그러면 지금 시장에서 내가 혹시 모를 조정이 좀 두렵다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이렇게 현대로템 같은 쪽으로 조정을 줬을 때 실적 탄탄하지, 지정학적 리스크 수혜주지 이런 쪽으로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현대로템 여러분들한테 잡아드린 거고요. 일단 한미약품 같은 경우는 사실 제가 원고를 어제 밤에 보내드렸는데 지금 한미약품 굉장히 좀 많이 올라가고 있거든요. 제가 한미약품을 이렇게 말씀드렸던 이유가 아까 말했지만 만약에 코스닥 지수 쪽으로 자금이 강하게 더 유입되기 위해서는 2차 전지 혼자서 애쓴다고 될 문제가 아니에요. 제약바이오도 도와줘야 돼요. 발목은 잡으면 안 된다고 했지만 도와줘야 두 개가 치고 올라가면서 코스닥 지수가 팍 올라가고, 그러면 코스피 투자하려고 했던 사람들이 코스닥은 아직 안 올랐잖아. 그럼 코스닥 시장으로 가자 하고 코스닥 쪽 종목들의 눈길을 주는 거기 때문에 코스닥의 매력을 어필하기 위해선 2차 전지 제약바이오 다 움직여야 돼요. 그런 관점에서 제약바이오 섹터 같은 경우는 최근에 낙폭이 꽤나 컸죠. 그렇기 때문에 기술적 반등이든 뭐든 어쨌든 시장 지수를 올리는 데 도움을 줘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한미약품을 가지고 왔었는데, 한미약품 현재 지금 잘 올라가고 있는데, 한미약품 같은 경우는 간단하게 코멘트 드리면 주봉상 42만 원에서부터 47만 원 정도, 47만 5천 원 정도까지 주봉상 박스권을 만드는 종목이라서 이 안쪽에서 여러분들이 투자 전략 잡으시면 되고요. 만약에 해당 종목이 48만 원 위로 마감하는 모습을 보인다라고 한다면 박스권 상단을 돌파하는 거기 때문에 그때는 이제 50만 원, 51만 원 이렇게 목표가를 상향해서 끌고 가시면 될 것 같아요. 시장 지수랑 연계해야 된다는 거 이거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리스크를 대비할 수 있는 종목들까지 같이 알아봤습니다. 3등 종목 보겠습니다. 보여주시죠. 가온칩스입니다. 투자 포인트 알려주세요. 자, 가온칩스 같은 경우는 제가 지난번에서 얘가 1등이었죠. 그리고 나서 지금 어쨌든 상승하고 있기는 한데, 가온칩스 같은 경우는 시스템 반도체 쪽이에요. 결국 지금 반도체가 삼성전자가 좀 눌림을 보인다라고 했을 때, 만약에 눌림을 보인다거나 좀 쉰다라고 했을 때 반도체 섹터 전체적으로 투심이 위축될 수도 있겠지만 오히려 중소형주 반도체들이 올라갈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거든요. 반도체에 악재가 있어서 눌리지 않을 테니까. 그럼 반도체의 투자 심리는 여전한데 삼성전자가 좀 재미없다 싶으면 안 올라간 중소형 반도체 볼 가능성이 높겠죠. 제가 지금 시장 작년에서부터 계속 말했던 것 같아요. 올해 시장은 여러분들이 메모리 반도체가 아니라 비메모리 반도체 쪽에 집중을 해야 되고, 시스템 반도체 쪽 막 이런 거 말씀드렸던 거 기억하실 겁니다. 챙겨보신 분들은. 최근에 그런 시스템 반도체 쪽이 피지컬 AI랑 묶여서 강세를 보이고 있죠. 가온칩스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랑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시스템 반도체 관련주고요. 아무래도 삼성전자의 파운드리에 대한 점유율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가온칩스 수혜가 예상되고 올해부터 본격적인 실적 성장 나올 것으로 기대되는 만큼 현 구간 여러분들이 접근해 보시기에 나쁘지 않을 것 같아서 3등으로 갖고 왔습니다. 네, 다음으로 2등 종목 보겠습니다. 보여주세요. 어제 크게 오른 삼성 SDI네요. 어떻게 볼까요? 사실 제 거 많이 보셔서 아시겠지만 제가 제일 좋아하는 종목이 삼성 SDI였죠. 네네. 삼성 SDI는 제가 위와 같은 이유 때문에 2차 전지 쪽에서 삼성 SDI만 보라고 말씀을 드렸고 이미 많이 올라갔어요. 그래서 사실 이미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올라간 종목을 원래 좀 1등으로 올리고 싶지 않기에 일단 2등으로 갖고 왔는데, 삼성 SDI한테 중요한 포인트는 481선입니다. 주봉상 480선. 이 38만 원 라인이거든요. 만약에 오늘 종가가 이 아래로 끝난다라고 하면 다음 주에 삼성 SDI 시장 지수에 따라서 많게는 33만 원까지 눌림이 한번 나올 수는 있어요. 근데 이 눌림이 조정을 나오는 게 아니라 더 멀리 가기 위해서 힘을 비축하는 눌림이기 때문에 만약에 삼성 SDI에 관심 있는 분들 같은 경우는 33만 원에서 34만 원 라인 기다려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니면 그 자리를 기다리던지, 아니면 주봉상 확실하게 38만 원 위를 안착하는 거 확인하고 들어가신 다음에 목표가를 45만 원까지 보시던지 이런 전략으로 접근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가격선까지 그어주시네요. 대망의 1등 종목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보여주세요. 네, LS 머티리얼즈를 고르셨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으실지, 또 가격 전략까지 바로 알려주세요. 사실 지금 이 종목의 사람들 별로 이 종목이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을 많죠. 거예요. 네.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약간 그 전력 효율에 관련된 기업이거든요. 그래서 2차 전지 섹터로도 묶이고 최근에 데이터 센터로도 묶이는데, 결국 지금 반도체에서 유리기판에 대한 관심이 커질 수밖에 없는 게 HBM4 반도체부터는 저전력 설비, 전력의 효율에 대한 측면이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이 종목 같은 경우가 하는 게 결국 그런 거거든요. 갑자기 전기가 많이 쏠리거나 많이 필요한 일이 있을 때 그런 걸 안정적으로 지원해주는 부품, 이런 걸 만드는 회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즉 전력 관리 관련 기업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처럼 저전력 수요에 대한 관심도
높고 로봇이라던가 데이터 센터, 반도체, 전력 효율에 대한 관심이 높은 현 시점에서 해당 기업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시장에서 관심을 받고 있지 못하지만 추후에 관심을 받을 가능성이 높고 어찌 보면 2차 전지 섹터에 좀 더 색이 가깝습니다. 최근에 코스닥 지수 올라간다라고 하면 2차 전지 영향으로도 추가 상승 보여줄 수 있는 만큼 일단 해당 종목 같은 경우는 현가부터 그냥 한 13,000원 정도까지 여러분들이 나눠서 좀 잡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목표가 같은 경우는 일단 전고점 부근인 한 14,800원 정도, 14,800원 잡고 손절가는 12,500원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력 안정화 장치 기술을 갖고 있는 LS 머티리얼즈가 1등 종목이었습니다. 목표가 14,800원, 손절가 12,500원으로 대응해 보시죠.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투자스쿨 시간이었고요. JNC 투자자문사의 소재민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어제장 숙제 정답 함께 보시죠. 조선미디어를 가지고 있는 화장품 IPO 대여 정답 보여주세요. 구다이 글로벌 기업 가치는 10조 원으로 추정된다고 합니다. 오늘 장도 숙제 내드리겠습니다. 코스피 5,000 달성했죠? 다음 목표는 어딜까요? 1번 코스닥 3,000포인트, 2번 코스피 6,000포인트, 3번은 코스닥 1,000포인트입니다. 다음 주 월요일까지 숙제 꼭 해오시길 바라겠습니다.